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유료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 조선일보. 민주화 이후 그 영향력만큼이나 불신의 대명사로 회자되는 언론.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 조선미디어그룹. 1920년 창간 후 100년 동안 우리 현대사를 꿰뚫고 지켜오면서 지금까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다지 황금광산이었습니다. 한때 황금의 나라를 불렀던 한반도, 그러나 황금의 발견은 수탈과 투기라는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대 금관 13점 중 3개를 빼놓고 모두 경주를 중심으로 한 우리 한반도에서 출토되었던 만큼 금관 왕조를 이룬 한반도, 마르코 폴로가 우리나라를 황금의 땅이라고 부를 만했습니다. 조선 전기 1년 금캐기가 10년 곡물 준비하는 것보다 갑절이나 고되었고, 조곡물 준비로 농민들이 금을 캐다가 쓰러져 목숨을 잃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실정을 파악한 세종, 금을 좋아하는 중국, 조곡물품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중국 황제에게 건의합니다. 어찌되었든 황제의 양보를 받아낸 세종은 후사가 두려웠고, 이 일 이후에 조선에서는 금의 생산과 통용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한반도에 고스란히 묻혀있던 금맥, 19세기가 되자 근본이 제야해서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가공할 만한 힘을 얻은 서구열강, 이들은 살상무기를 싣고 동양으로 가서 돌아올 때는 황금을 잔뜩 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1880년대 미국을 필두로 조선과 조약을 맺은 서구열강들은 앞다투어서 한반도 땅속에 묻혀있는 금덩어리에 눈독을 들입니다. 이제 한반도는 서구열강의 자원 침탈의 타켓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고정정부가 가장 먼저 금광 채굴권을 선물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선교사요 의사며 외교관이며 사업가인 호러스 알렌이 있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병 때 당시 왕비 민씨의 조카로 실세 중에 실세인 민영익이 우정국 쿠데타 현장에서 칼로 난자를 당합니다. 온몸이 칼집투성이로 동맥과 근육이 잘려나간 민영익을 수술해서 살려낸 이가 바로 알렌이었습니다. 1895년 왕비 민씨는 알렌을 통해서 미국 기업인 모스에게 운산금광 채굴권을 주라고 전격 지시합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광부들을 고용해서 본격적으로 채굴한 운산금광은 현금 1000만 달러를 담은 상자를 2개씩 등에 실은 소 40마리가 분주히 광산과 항구를 오가며 돈을 쓸어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금광 허가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금 생산국이 됐습니다. 운산은 아시아에서 제일 수익성이 좋은 광산이었습니다. 1939년 미국 기업이 철수할 때까지 거둔 순이익은 1,500만원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때 금광 근처로 오는 조선인들을 향해서 노터치를 외치면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미국인 감독관이 운산 주민들을 적금 금지시키고 광석에 노터치라 불리던 놀랄 터치, 이 말이 점점 부드럽게 불리면서 금광맥은 바로 노다지가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일 합방 이후 1930년대에는 일제 일본 재벌들의 조선 내 금광 개발을 적극 유도한 산금 장려 정책으로 황금광 시대의 탄생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너도 나도 일확천금인 황금에 미쳐서 황금광 시대로 불렸던 1930년대, 당시 결제 수단이었던 금이 군수물자 조달의 필수 요소였으니 더 많은 금을 수탈해 가려는 일본, 거기에다 당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탈피해보려는 우리 조선 백성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더해져서 만들어낸 황금광 시대, 이런 열풍으로 한반도의 벼락부자가 탄생합니다. 1930년대 일제 상금 장려 정책 그리고 금광 개발 열풍이 극에 달하던 시절,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잡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그 부를 꿈꾸며 금광일에 뛰어든 최창학이라는 사람, 미국이 채굴하고 난 광산을 사서 채굴하다가
금맥을 발견하여 채굴함과 동시에 일본인들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막대한 돈을 거머쥐면서 일약 조선의 최고 부자로 등극합니다. 당시 최창학은 조선 왕실이 부럽지 않은 호화생활을 하였는데 사적 460호인 광북 삼신병원 앞에 경교장, 이 건물이 최창학의 별장 죽첨장이었습니다. 이 별장을 해방 후 최창학이 임시정부에 헌납했고 김구 선생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또 평안도 정주에서 동아일보 정주 분국을 인수해 지국으로 성격하자 지국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월세를 겨우 낼 정도로 어렵던 지국장 방응모, 최창학이 버리고 간 삭주의 교동광업소를 인수해서 1926년 3년간의 채굴 작업을 하던 끝에 갱도에서 금맥이 발견되어 많은 금을 채굴합니다. 굴지의 광산업자가 되었고 큰 부자가 되어 조선 최고의 부자 바늘의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조만식 선생과 친분으로 1932년 6월부터 조선일보 영업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933년 자금난에 허덕이던 조선일보 경영권을 인수하고 부사장에 취임합니다. 이때 김성수가 소유한 동아일보, 몽양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와 경쟁하면서 조선일보 사옥을 증축하고 신문 지면을 확대했고 1935년에 조광을 창간하는 등 조선일보를 번창하도록 만들어 오늘날의 조선미디어그룹의 초석을 다집니다. 교동광업소의 금맥이 조선미디어그룹의 종잣돈이었고 결국 노다지가 오늘의 조선일보 요람이었던 셈입니다. 너도나도 금맥을 찾고자 논밭 심지어는 집안 마당까지도 파헤치는 광경도 목격되기도 하였던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모든 가치는 폭락했고 황금만이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으니 믿는 것은 오직 금이었을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붉은 호수라는 뜻의 적호라 불리다가 금광이 있다고 하여 적금이라고 불리는 섬 적금도, 지금은 다리가 놓여 차로 갈 수 있는 섬이지만 당시 여수 여자만의 조그만 섬에도 금을 키워서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섬 주변으로 금이 많이 있을 거라는 예언, 쌓을 적자와 세금자를 써서 적금도라고 하였다는 이름의 유래가 있는데 당시에 그냥 채광업자들이 놔둘 리가 만무합니다. 금광채굴에 도전해볼 만한 황금섬이었을 겁니다. 길이 80m의 적금도 금굴, 전에 내려오기를 전북 고창 사람들이 내려와 이 금광굴을 개발에 착수하여 캐들어갔으나 실패를 맛보았고 일제 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채광을 시작했으나 많은 양이 나지 않아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곳 적금도에는 해상 금굴을 포함해서 4곳 정도가 남아있답니다. 운명을 바꿀 만한 금광 개발, 너도 나도 금광 노다지를 캐려했으나 온 국토에 금굴의 흔적만을 남겨두었고 소수만이 금액을 찾아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금광으로 이룬 언론 재벌, 하루에도 수백만 건씩 황금알보다 더 귀한 은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 그리고 어느 방면에서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